오랜만에 66,000불까지 올라오면서 좀 시장 분위기가 풀렸죠. 클레이트 법안 기대감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나 메모리 수요가 좀 굳건하다는 이야기들이 돌면서 위험자산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죠. 자, 이 반등이 진짜 반등인지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인지는 이번 주랑 다음 주 일정들로 인해서 좀 판가름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드려 볼게요. 비트코인이 66,00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6월 중순 이후에 최고 가격을 찍었죠. 동반 상승을 했고 동반 강세 이렇게 보이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만 오른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도 올랐다. 메모리 반도체도 올랐고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왜 직접적으로 이렇게 올랐냐를 보자고 한다면 클래리티 법안이죠. 그동안 막혔었던 백악관에서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윤리 조항이 있죠. 대통령 이제 직계 가족들이랑 해가지고 코인 발행하지 말고 돈 벌지 말아라. 그 내용들. 그 내용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받아들여서 합의를 했습니다. 안 하게끔. 근데 이제 상세 내역은 발표 안 했어요. 이게 걸려. 이게 항상 주먹구구식이야.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좀 덜었다라고 하면서 베센트 재무장관도 곧 이제 승인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클레이트 법안이 좀 이제 자초되는 거 아닌가 싶더니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서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백악관 핵심 문구도 합의를 했고 공화당 상원의원들한테도 공유를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클래리티 법안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었냐? 메모리, 반도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지금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시장이 흔들리고 하락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사실 우리 하우스 방송에서 지금 거의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그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반등하면 반등하는 이유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였죠? 14, 15, CPI, PPI 괜찮게 나올 거다. 물가 우려 덜면 시장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대로 돌아가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6월 중순부터 하락한 이유가 또 뭐였냐면 상반기, 분기, 반기 리밸런싱이 있죠. 1월부터 6월까지. 주식이 많이 올랐고 채권이 많이 빠져. 그러면 주식을 조금 차익 실현하고 채권을 매수하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좀 이탈이 나면서 전세계 자산시장이 좀 빠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좀 잘 버틴 거고 이미 선제적으로 많이 뺐기 때문에 그래서 6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빠졌고 또 이슈 중에 한 가지가 중국의 키미, K3 새로운 AI 플랫폼 모델이 나왔는데 주말에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신규 가입을 막았어요. 근데 신규 가입을 막은 이유를 봤더니 결국에는 메모리가 부족했다. 파라미터가 부족했다는 건 메모리가 부족했고 GPU가 좀 부족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 중국의 키미 K3가 저가로 이렇게 물에 밀어붙이면은 메모리 이젠 덜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시장이 걱정했고 메모리가 빠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키미 K3가 신규 가입을 못 받으면서 메모리는 더 많이 필요해. 앞으로도 필요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메모리 주가가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월가 보고서에서도 메모리 기업들 아직 팔 때 아니다. AI 부족하다. 반도체 계속 부족 쓸 거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재밌는 거 얘기 들어볼게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지금 많이들 걱정을 하죠. 유가가 87불까지 올라갔거든요. 다시 87불까지. 근데 이 부분을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현물 ETF 유입. 자, 그러면은 현물 ETF 유입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 일단은 5거래일 연속 ETF 유입이 들어왔는데 아까 이전 영상에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ETF 유입은 크게 의미가 없다. 아예 유입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더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지금 음수기 때문에 ETF가 유입이 양수로 넘어오더라도 의미 없다. 왜? 얘네들은 헤지 펀드일 가능성이 높다. 단기 트레이더. 얘네들은 언제든지 매크로 환경이 안 좋으면 빠져나간다. 유출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뭐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좋은 거.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오릅니다. 휘발유 가격이 높아요. 국제유가가 87불입니다. 걱정들 많이 하죠. 왜 걱정들을 하냐면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면 연준은 금리를 못 내려요. 금리를 오히려 인상해야 돼요. 금리 인상하면 지금 다 개박살 나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개박살 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봅시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 그러려면 물가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이랑 이란이 또 치고받고 싸워. 유가는 올라가. 물가 내려갈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지금 보시면 일단은 물가가 지난주에 CPI나 PPI가 나왔죠. 6월달 CPI가 전월 대비 많이 떨어졌고요. PPI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 말은 즉슨 5월달에 피크를 찍고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지난주 물가가 좋게 나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연준이 절사평균값을 얘기를 하죠. 위아래 10% 떼고 중간값만 매기자. 절사평균값 보시면 2%대예요. 2.8, 2.5, 2.4 보이죠? 캐비넷 연준시장이 뭐라 그래요 이번에? 2%대까지 잡을 거다. 근데 2.0도 2%고 2.9도 2%다. 이미
연준은 인플레이션 잡았다는 거예요. 절사평균값대로 한다면. 근데 절사평균값 이것만으로는 만족을 못하죠. 이제 트럼프 정부의 꼼수가 들어갑니다. 미국 상무부가 PC 물가 산출 방식을 개편한다 그래요. 이게 뭘까요? 그동안 연준이 봐왔던 물가 지표가 근원 PC이죠. 근원 PC 지표를 산출하는 그 상무부 산의 경제 분석국 얘네들이 뭐를 한다? 일부 가격 측정 방식을 개편한대. 어떻게? 물가가 낮게 나오게끔. 어떤 거를 바꾸는지 한번 볼까요? 자, 포트폴리오 관리 및 투자 자문 서비스. IB들 자문료 받는 거죠. 주식 올라가면 거래 수수료 올라가고 수수료 많이 내는 거예요. 법률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 등 3개 부분. 여러분들 봅시다. 주가 오르는데 당연히 물가도 튈 수 있겠죠. 포트폴리오 관리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거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CPI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우려스러웠던 게 있어. 뭐가 많이 나왔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액세서리 부분이 10몇 프로인가 올랐죠. 그게 왜 올랐어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른 거죠. 안 그래도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 DM을 받겠다. 스플레이션이 올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게 실질적으로 시장에 지금 그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차구나. 스플레이션 메모리 반도체 공급 가격 올라가는 걸로 인해서 물가 올라가는 거를 막아줘야겠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뭐 기업을 때리거나 뭐를 조지거나 그러면 이제 중간 선거 전에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조진다? 물가 지표 꼴대를 옮겨버려. 마사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바꾸면 지금 월가에서 예상치가 기존 계산보다는 약 0.2%포인트 낮춰진다고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들 0.2%포인트면 엄청난 거야. 이 말은 즉슨 뭔 뜻이냐면 트럼프 정부가 물가를 측정하는 그 기준 통계치를 바꿔버려서 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나오게끔 지금 만들고 있다고요. 거기다 연준은 캐비너시는 절사평균값 얘기하고 있죠. 트럼프도 꼴대 옮기고 캐비너시도 꼴대 옮기고 꼴 못 넣게끔 옮긴다는 거야. 물가 떨어지게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물가가 안 올라요? 상승 안 하나요? 아니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만큼 국제유가를 보고 있는 것만큼 무조건 막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여러분들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안 좋은 얘기도 있어. 안 좋은 얘기 뭐냐면 지금 뭐 미국과 이란 서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때리고 있어요. 정제시설이 지금 거의 3분의 1 가까이 38곳 중에 10곳이 지금 가동이 중단됐고 공격받은 게 한 20곳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지금 피해를 받고 있다고. 그럼 원유 정제 가격이 올라가고 국제유가도 올라가면 이거 에너지 가격 많이 올라가요. 이것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더라도 국제유가가 쉽사리 안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러우 전쟁도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시황을 한번 봅시다. 절사평균값, 꼼수 등 계속하면서 26년도 10월부터 27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를 매번 할 수 있나요? 진짜 올해 많이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할 수 있겠죠. 근데 금리 인하 쉬울까? 10월 달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9월 달까지 금리 인상을 멈추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좀 뭐를 봐야 되냐면 오늘 실적 마감하고 나서 이제 구글 실적 발표 보셔야 되거든요. 구글 실적 발표가 왜 중요하냐면 구글, 아마존,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이 뭐를 하는 애들이에요? 하이퍼스케일러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반도체를 사주고 메모리를 사주고 AI 시장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줘야지만 반도체,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마이크론 반도체 파는 기업들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혹은 AI 시장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 얘네들 실적 발표가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 실적은 좋게 나올 겁니다. 근데 캐펙스 자본 지출을 늘릴 거니 아니면 줄일 거니 근데 줄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장마감 끝나고 나서 알파벳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 물가가 좀 떨어진다. 이게 계속 확인이 되면 FOMC 30일 날 나쁠까요? 고용지표까지 좀 흔들려.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FOMC 때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캐비너시가? 못한다. 그러면 클래리티 법안이 다음 주 8월 초까지만 딱 승인이 된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나쁠 거 없죠. 나쁠 거 없죠. 내러티브 클래리티 법안 승인되면서 내러티브 암호화폐 시장이 딱 생겨. 그리고 금리 떨어지고 물가 잡고 연준이 긍정적인 발언 좀 해주면 매크로 환경까지 맞아지면서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다음 주 제일 중요한 건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꼭 보세요. 지금 음수죠? 이건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66K 반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한 상승장이면 이게 양수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